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에서는 여당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김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지역 정가도 바쁘기는 마찬가지. 예비 후보자들의 제한적인 선거운동 속에서도 지방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서기와 불공정한 처신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선거를 앞두고 중립을 요구하는 중앙당 지침까지 나온 상황. 자칫 당내 분란이 감지될 경우 부정적인 분위기가 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를 중심으로 특정 인사를 요청하는 건의문이 제출되면서 중앙당과 엇갈린 태도란 지적입니다. 특히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이 서명한 건의문엔 지역 발전을 위해 큰 인물이 필요하다며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가 언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나선 여당 예비 후보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일 뿐더러 자칫 전략공천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 시인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예비 후보자 사이의 자중질환도 유권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문제가 된 것은 때 아닌 철새 정치 논란. 지난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국민의당 입당 전력이 거론되는 것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퇴설 등 흑색 선전까지 나돌아 네거티브 선거가 벌써부터 유권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공약을 제시하는데도 촉박한 시점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비판받고 심판받아야 할 것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입니다. 성숙한 민주시민들은 네거티브 선거가 아닌 정책 중심의 포지티브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과 지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제각각 행보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판단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대사는 입장문에서 자신의 정치 역정을 되돌아보는 한편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우 전 대사는 또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당의 요구가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거 관여 행위가 제한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지자체장들의 정당 행사 참석이나 선거시설 방문, 정당 정책 홍보 등이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모임이나 체육행사 등의 개최나 후원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들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청이 21대 총선을 대비해 각 시군별 선거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국회의원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남 22개 관청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만들어 24시간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 11건을 적발해 14명을 수사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공립노인병원의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들에 대한 연속 보도입니다. 최근 위탁재단 측과 직원들 또 보건소 측이 운영 개선 대책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개선의 의지나 공감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고 본질적인 의료 기능도 열악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 위탁재단 관계자들이 시 보건소 입회하에 현업 직원들과 함께한 회의석상. 직원들은 필수 장비인 소독기를 꼭 교체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재단 측은 잘라 거절합니다. 소독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좀 자주 나서 소독기는 거의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돈 천만 원 까이는 거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수리해서 써야지. 누가 장비를 지금 현재 경영도 안 좋은데 누가 1,000만 원 가까이 돈을 들이세요. 수리해서 쓸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셔요. 이게 오래되어갖고 시설이 엄청 엉망이에요, 실은. 환자 식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병원장은 식단 사진을 제시하며 거친 어조로 반박합니다. 이것이 쓰레기 같은 식단입니까? 거기서 느끼는 그런 식단 문제가 원장님이 사진에 올려놓으신 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구성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담는 그릇이랄지
또 이제 말이 또 틀리잖아. 지금 식단하고 또 담는 그릇하고 식단하고 무슨 관계 있어? 협의나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위기. 직원들은 말문을 잃은 표정입니다. 그래버리면은 이제 아무 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네. 여기에 병원의 본질적 기능인 치료나 간병 여건도 열악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했던 한 전문의는 MBC와의 통화에서 인력이 부족했고 약 처방에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전에 있던 이제 병원에 비해서 간호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약이라던가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매번 약 처방을 할 때마다 좀 골치가 아프긴 했었거든요. 병원장과 재단 측은 그동안 제기되어 온 내부 불만과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부적절하거나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임 부원장의 가족 채용이나 임금 중복 수령도 왜곡되고 부풀려졌으며 처방약품이 제한적이었다는 증언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으로 약이 처방이 안 되거나 약이 부족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필수 장비마저 갖추지 못할 정도로 실제로 운영 적자 상태인지에서부터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지금도 100명 넘는 노인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지역 내 유일한 공립노인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경찰 수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시보건소의 감독과 실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다음 달부터 아이를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요즘 기대되기도 하고 약간 긴장될 것 같기도 합니다. 첫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전 학부모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목포 시내 한 공립유치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에 초등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좋아요. 학교에 올라가니까요. 슬퍼요.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못 만나니까요. 본격적인 학교 생활을 앞둔 자녀들만큼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기대 반 걱정 반. 어떻게 준비를 도와줘야 될까? 그리고 또 학교 가서 적응은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선생님 만날까? 사실 설레는 것보다는 좀 염려스러운 긴장감 같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첫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앉아있는 연습과 혼자 식사하고 화장실 이용하기 등 하굣길 다녀보기를 학부모와 함께 해보길 권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습을 할 때 잘하지 못하더라도 격려해주면서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학교는 즐거운 곳이고 그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친근한 인상을 갖도록 놀이처럼 즐겁게. 학용품은 2비, 4비 연필과 8칸 공책, 알림장, 크레파스 등을 준비해주고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혀서 등교시키는 것도 초기 적응에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순천대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0 농업계 대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올해 6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서면에 있는 농장 실습장 ICT 기반 유리 온실과 첨단 동물 사육장 조성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순천대는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참여해 올해 9월부터 청년 보육 사업을 부속 농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에 대비해 지역의 대학들이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유학생들은 비행기표 확보 등의 문제로 입국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새 대부분 지방에서 안개가 또 자욱하게 만들어졌고요. 지금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시야가 더욱더 답답한 상황입니다. 낮 동안에는 또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 영서지방은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이들 지역에서는 대기질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겠습니다. 먼지는 내일 밤 서울 등 서쪽을 시작으로 일요일인 모레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가 되겠는데요. 이후에는 곧장 강추위가 몰
몰려오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뿐만 아니라 감기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동과 남부지방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아침 한때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영동 지방에서도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약간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포근해서 서울이 14도, 대전 17도,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도 오르겠습니다. 호남지방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길게 눈이 이어지겠고요. 이후 날씨가 급변하면서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7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